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에센셜 오일 케미스트리, 에센셜 오일이 지닌 화학 성분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테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게 에테르라는 화학 성분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요, 우리가 지난 클래스에서 살펴봤던 어떤 화학 구조와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 혹시 어떤 화학 구조식인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이거는 지금 여기 힌트를 드리자면 육각형으로 되어서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써 있지 않는 이 모서리 부분은 탄소가 있는 건데, 이 C라는 탄소를 표시하는 글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는 육각형의 구조가 있는데, 우리는 이 구조를 벤젠골이라고 부르거든요. 페놀 성분은 바로 이 벤젠골이에 OH가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OH는요, 테르펜 알코올에서는 알코올 작용기라고 배웠거든요. 이 알코올 작용기가 벤젠골이에 붙어 있을 때는 그게 테르펜 알코올이 아닌 페놀이라고 별도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벤젠골이에 이 산소의 H는 어디로 사라지고 R1이라는 새로운 작용기가 붙어서 에테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을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이거는 이 크락수의 Essential Chemistry for Aromatherapy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놀의 구조예요. 벤젠골이에 OH, 알코올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OH기요, 여기 하이드로젠이라는 거, 이 OH 중에서 이 수소요, 수소가 떼어지고요, 수소를 replaced, 대체해서 메칠 그룹이 여기 자리를 차지했어요. CH3요. 앞에서 봤던 그 R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게 바로 이 메칠 그룹 CH3라는 화학식이 여기에 대신 붙게 된 거예요. 이 H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산소에다가 CH3가 이 메칠 그룹이 새롭게 결합을 하면서 페놀 성분이 에테르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니솔이나 페놀릭 에테르, 이게 바로 에테르 성분을 칭하는 명칭들이거든요. 그래서 에테르는요, 우리가 흔히 에센셜 오일 화학에서는 그냥 에테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에테르 성분 중에서도 식물에 들어있는 에테르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페놀에서 H 대신에 CH가 들어간 페놀릭 에테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놀 성분과 작용면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페놀이 하는 작용들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항균 작용과 그리고 아날제직, 진통 작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페놀릭 에테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에테르 성분도요, 그런 항균 작용이랑 아날제직 작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에테르라는 화학 성분이 가진 특유의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이 에테르 성분의 안전성을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몸과 마음에 좋다고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인데, 이 에센셜 오일을 잘못 사용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몸과 마음에 해로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죠.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고 사용을 할 때, 에센셜 오일 사용할 때, 아로마 세라피에 적용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에테르 성분은요, 이 부분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다량으로 경구 투여를 할 경우에 경련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량이라는 게요. 특정 양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기도 해요. 네, 이 부분이요. 일단은 경구 투여인 경우에 이 경련이 유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에테르 성분이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경구 투여를 지양, 예, 지향 말고요. 지양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경구 투여가 아닐지라도요. 다양한 방식 향기를 흡입하거나 뭐 마사지를 하거나 그럴 때도요. 아무래도 이게 경련을 유발하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된 에센셜 오일이다 보니까 그냥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예전에 내가 어떤 경련성 질환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지금 그런 질환이나 그런 증상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하거나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 에테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네. 에센셜 오일의 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작용을 하는 대체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게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도요. 혹은 누군가에게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들이요. 지금 이 에테르 말고 우리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살펴볼 옥사이드에도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성분이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할 때 본인도 그렇고 내가 누구에게 적용을 할 때 그 누군가에게도 그렇고 이런 경련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과거력이 있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에테르 성분이 어떻게 경련을 유발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질과 신경 전달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놨는데요. 왜 경련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간질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결국 경련, 간질 같은 그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우리 몸에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그 증상을 유발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신경세포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신경세포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 좀 보면은 일단 저의 얼굴을 좀 밑으로 내리고 네, 여기 보시면 신경세포는요. 하나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딱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뇌와 우리 몸의 곳곳에 뇌만큼 또 장에도 신경세포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신경세포들은요. 서로서로 연결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이 되게 중요해요. 신경세포가 아무리 많아도요. 걔네들이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신경세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길다란 촉수 같은 게 여기 신경세포의 머리 부분에 두 가닥이 이렇게 딱 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얘네들도요, 다른 신경세포의 말단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있는 지금 이게 하나의 신경세포고 요게 또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고 또 이쪽에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기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신경세포에는요. 하나의 신경세포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신경세포들이 함께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이게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옆에 있는 다른 신경세포의 말단 가지 부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요.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고요. 이 시냅스 사이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살짝 떨어져 가지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줘야 되는 신경세포가요. 그다음 신경세포한테 직접 건네줄 수가 없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메시지를 주느냐. 지금 여기 보면 가바라고 하는 파란색 공이 있고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분홍색 공이 있죠. 얘네들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 끝에서 이렇게 공을 던져주는 것처럼,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할 때 보면은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은 포수가 그거를 글로브 낀 손으로 탁 잡잖아요. 마치 그런 모양새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 던져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신경세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른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은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련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두 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가바와 글루타메이트인 거예요. 글루타메이트가 주로 이런 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가바는 반대로 이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혀 가지고 워워워 해서 이완하고 쉴 수 있게,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이 가바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련 발작이 일어난다는 건요, 이 신경성 전달 물질, 신경을 흥분시키는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너무나 많이 분비가 되거나, 얘가 이제 분비가 되다가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완이 되려면은 이 가바가 분비가 되어 줘야 되는데 가바가 잘 분비가 안 되거나 하면은 신경이 계속 흥분성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 몸이 경련 발작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글루타메이트가 전달이 되어서 이걸 활발하게 그 다음 신경세포가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들대로 신호를 계속해서 다음 세포로 보내고 하는 그 작용이 이루어지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전원 버튼이 켜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 버튼이 꺼지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무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면은 근육이 계속해서 수축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이게 우리 몸이 계속 전원이 켜져 가지고 이게 쉴 새 없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그 전원 버튼을 꺼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껐다 켰다 이거를 균형 잡힌 상태로 리드미컬하게 하면서 우리 몸이 아무 문제 없이 균형 잡히게 잘 작동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 버튼이 이게 너무나 이 흥분된 상태로 몸이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적당하게 그 전원 버튼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에센셜 오일의 성분 중에서 이 에테르 성분이요, 경련을 유발하는 게 여기 중에 어디에 관여를 하는 거냐면 글루타메이트의 작용에 사실 관여하는 것보다는요, 바로 이 가바의 작용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흥분하고 있는데 이제 적당히 좀 이 버튼 좀 꺼줘야 이 전원 좀 꺼서 진정시켜 줘야 되겠는데 가바가 작동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흥분 상태가 되면서 경련 발작, 이 간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그 에테르 성분이 미리스티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거는 넘맥에 주로 많이 함유된 성분이에요. 근데 이 미리스티신으로 대표되는 그 에테르 성분을 고용량으로 썼을 때 바로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이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해서 경련이 유발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에테르가 들어있는 어 식물들, 그리고 이 에테르의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중에서 에테르에 속하는 성분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게요. 에테르에 해당이 되는 게 메칠, 카비콜, 아네솔, 미리스테신, 이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에테르의 예인데요. 지금 제가 이번에도 여기 이 각각의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물들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메치카비콜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바질, 이거 바질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바질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바질에 메치카비콜 성분이 주로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네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요, 애니시드하고 페넬 스윗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니시드의 그림을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간질 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미리스테신이 주로 들어있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넘맥입니다. 근데 이 넘맥 우리가 육두구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기도 해요. 네,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건데 실제로 이 넘맥, 이 지금 열매 그림이거든요. 이 열매를 직접 먹었을 때는요, 이 미리스티신이 아주 다량으로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사실 앞에서 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대표적인 작용은요, 그런 위험에 이르게 되는 경련에서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위험한 용량으로 가기 전에 이 미리스티신이 어느 정도 복용을 했을 때는요,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넘맥 에센셜 오일을 쓸 때도 그런 향정신성 작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열매를 직접 섭취하는 거랑은 그 용량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에센셜 오일에 함유된 양은 아주 소량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량은 또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식물들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에테르 성분이 이제 주요 효능으로서 작용하는 어떤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주요 화학 성분들로서 에테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요, 바질, 애니시드, 페넬스위트, 넘맥, 이 에센셜 오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작용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테르 성분이요, 페놀에서 그 OH기에서 H가 떨어지고 거기에 CH3가 새롭게 결합이 되어서 에테르가 된 거라서 페놀의 작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유사한 부분들은 여기에 제가 넣은 것도 있고요. 여기 아날제직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도 있고,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항균 작용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이 다 가지는 작용 중에 공통적인 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많은 작용들을요, 다 다루지 않는 거는요, 화학 성분마다 가장 잘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에센셜 오일 쓸 때요, 그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주된 화학물질이 가장 잘하는 일 위주로 그 에센셜 오일을 선택해서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 성분들의 작용을 살펴볼 때도요, 그 화학 성분이 가장 잘하는 일, 그래서 이 작용에는 이 화학 성분이 주로 들어있는 이 화학 성분의 작용이 에센셜 오일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 대표적인 부분들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에센셜 화학을 정리를 했을 때 아마 그 수없이 많은 에센셜 오일 중에서 내가 아로마 세라피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를 정할 때도 훨씬 더 그 선택하기에 용이해지실 거예요. 네. 모든 에센셜 오일의 작용을 메인이 되는 작용과 부수적인 작용까지 그냥 동등하게 똑같이 다루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떤 에센셜 감염 예방을 하려면 어떤 에센셜 오일이 좋은데 그냥 다 좋아? 그리고 내가 근육통을 좀 완화시키고 싶으면 어떤 게 좋은데 다 아날제직이 있네? 그럼 이 중에서 뭘 써? 다 좋아? 아무거나 써도 돼? 이렇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작용들만 여기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에테르 성분이 가지는 대표적인 작용은요,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안티스파즈모디, 진경작용이에요. 몸에서 경련성 통증이 유발이 될 때 그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근데 여기 아날제직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날제직,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 물론 다양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작용을 하지만 에테르가 가지는 진통 작용이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은 주로 이 위에 있는 이 진경작용이요. 안티스파즈모딕 작용을 통해서 진통이 통증을 완화한다는 말이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묶어서 봐도 무방해요. 이 에테르 성분의 작용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각각의 작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도요. 이 두 개는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에테르 성분이 가지는 작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티디프레선트예요. 우리말로 하면 항우울 작용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울한 감정만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항우울, 항불안 작용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